통상 현안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우선 그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본질은 약탈이 맞고 부인하는 나라가 없지만 트럼프와 마주 앉아 중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런 대답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경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는 지체 없이 수집되고 백악관의 그대로가 아니라 주석을 달아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이로운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와 군사, 경제와 산업, 민생과 문화보건 정책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크게는 모든 나라가 다르고 작게는 국내의 정당이 다르고 정책 입안자들 입장이 다릅니다. 대선 주자들의 시각이 다르고 대선 주자마다 볼 수 있는 시야가 다르고 목표하는 지향점과 도달점이 대선 주자마다 다릅니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자세와 신념도 대선 주자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존중에 기반을 둔 토론이 필요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구분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극단적인 잣대로 상대 정책을 평가하려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무리수를 두면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질문은 상대에게 답을 구할 질문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라 밝히는 선에서 그쳤어야 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앞으로 구군을 걸고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벼운 표정으로 심각성을 덜어냅니다.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네. 본질이 그러더라도 그 본질 제가 잠깐 그렇게 말할 기다리십시오. 수는 없고요. 네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손쉬운 사실 표적이었습니다. 삼성 60조, 현대차 31조, SK 하이닉스 6조,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100조 원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에서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우리 9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은 로비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이 관세 문제에서 자칫하면은 부품 조달이나 수출 길이 막혀가지고 폐업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있으면 30초 내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소프트 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다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들도 사실은 잘 못 견뎌내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나서되 관세 협상 자체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 한꺼번에 협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기업이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관세가 잘못됐을 때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보호 대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대미 통상 협상은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수출 국가 또는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교 영역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대안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자 외교, 뭐 다변화 이런 불구하고 관세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네. 국가가 아까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네.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이제 실업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우리는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묻고요. 질문과 답변에서 서로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권영국 후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실업에 내몰리게 될 노동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물은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미국 이외의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만들고 생존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설명을 경청한 뒤에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별도의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적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될 텐데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정책을 참고해달라며 질문을 마쳤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 관세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신 적 있죠. 네, 이게 신문에 나왔던데 트럼프가 중국에도 결국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예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에도 유예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감축 또는 나중에 현재는 FTA로 거의 관세가 없는 상태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낮추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도 모르고 답변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권영국 후보. 그런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도 유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국회에 나가서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김문수 아닙니까? 미국하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뭐 미국의 트럼프에 그래서 대해서 우리가 뭐 꿀릴 근데 게 없습니다. 트럼프에 맞서자고 하니까 왜 그걸 반미라고 얘기합니까? 맞서자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네, 묻겠습니다. 하나 더 꿀리지 묻겠습니다. 않는 거하고 다르죠.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한 외교는 미국에 버려질 수 있다는 패배주의에서 나온 사대주의 근성입니다. 국익을 저울질하면서 협상다운 협상도 해보기 전에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을 들어보기도 전에 미국에게 뭘 양보하고 비위를 맞춰줄까를 언제나 고민했고 시행했습니다. 협상으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대미 정책을 한미동맹으로 안보로 그동안 포장해왔습니다. 꿀리지 않겠다라는 참으로 저렴한 표현도 문제지만 대등하게 맞선다는 것을 속어로 표현한 것이 꿀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김문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미 협상단에 대한 인사를 묻는 권영국 후보. 김문수에게 물었으면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제일 국정과제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을 누가 이끌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 둘째, 경제사주권. 그리고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협상 대표 책임자로 우리 당의 외교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종 씨를 아마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경제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히 듣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협상 대표자를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우선. 아직은 선거가 계속 중이어서 그걸 준비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싸우는데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강하게 할 건 하고 약할 건 약하게 또 협상 방법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리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권영국 후보께서도 주도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김현종 전 차장은 보도된 것처럼 백악관과 이미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종 전 차장은 이미 넘치도록 충분하게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능력자들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